이렇게 하면 차트의 제목이 셀 내용과 연계가 됨으로써 차트의 제목을 바꾸고자 한다면 셀로 가서 내용을 바꿔준 다음 엔터키만 눌러주면 차트의 제목도 알아서.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쟁사와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좌우 비교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와 경쟁사의 유형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세로 막대형 차트나 가로 막대형 차트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내용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만 살짝 뭔가가 아쉽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차트를 이런 형태의 차트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차트의 가운데는 유형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왼쪽 열에는 우리 회사의 유형별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경쟁사의 점유율이 표시되는 거죠. 이런 차트나 이런 기본적인 차트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빠른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좌우 비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데이터와 차트 간의 관계는 물체와 그림자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림자의 모양을 바꿔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물체를 바꾸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변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의 모양을 바꿔주려면 그 차트를 생성한 기본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는 이와 같은 좌우 비교 차트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형태를 바꿔주어야만 합니다.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바로 이런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테이블과 자사, 비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 수치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사에 대한 점유율이 C열로 들어가 있고 경쟁사에 대한 점유율은 E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와 비사 사이사이에 좌여백, 가운데 우여백이라는 별도의 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 중에서 이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여백, 우여백은 좌여백, 우여백 이 부분을 표시해 줄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좌여백과 가운데 우여백에 대한 수치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여백이 들어갈 B17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0.5 빼기 그리고 자사 MS가 들어있는 C17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이 뜻하는 것은 차트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계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토너의 경우라면 16.7%라는 시장 점유율 데이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33.3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꼭 0.5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데이터에는 50%를 넘어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만약 0.5를 넘어가는 수치가 있다면 1 빼기 C17셀을 지정해 주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우여백에 대한 수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F17셀을 선택한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0.5 빼기 이번에는 경쟁사 정보가 들어있는 이 17셀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부분은 이 토너 에멀전 크림이라는 상품 유형에 대한 좌우 너비 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가운데에 해당되는 D17에서 2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15% 정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누르면 지정한 영역에 같은 값이나 혹은 수식이 한꺼번에 입력된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해당되는 이 숫자는 숫자 값을 크게 할수록
유형의 좌우 폭이 더 넓어지고 작게 하면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를 정리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작성할 영역 내부의 셀을 선택을 합니다. 삽입 탭 차트 그룹에서 차트 유형으로는 2차원 가로막대형 중에서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작성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아직 차트를 정리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좌여백, 자사, 가운데, 비사, 우여백 이렇게 5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 좌여백, 그리고 주황색이 자사, 가운데 회색 표시가 가운데 계열이죠. 그리고 오렌지색은 비사, 연한 파란색은 우여백에 해당되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차트 중에서 회색 계열, 가운데에 해당되는 계열이죠.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및 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채우기 부분을 채우기 없음,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선 없음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계열이 투명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맨 왼쪽에 있는 좌여백에 대한 계열과 맨 오른쪽에 있는 우여백 계열도 채우기 없음, 선 없음으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예제와 비슷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차트의 가로축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차트를 원본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배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 테이블은 유형이 토너, 에멀전, 크림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차트는 바디, 헤어, 에센스 정확히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Y축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축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축 서식 작업창에서 축 위치 아래쪽에 보면 항목을 거꾸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배치 순서가 이제 원본 데이터와 같은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례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차트는 모두 5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열은 자사라는 계열과 비사라는 계열 2개만 있으면 되죠. 차트의 범례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 상태가 됩니다. 범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범례, 예를 들어 좌여백을 클릭하면 좌여백 범례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선택한 범례 항목이 지워지죠.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그리고 우여백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선택된 상태에서 가운데를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우여백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주는 거죠. 자사와 비사 2개의 범례 항목만 남았습니다.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범례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범례 서식 작업창에서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차트의 가운데에 토너, 에멀전, 크림 같은 유형 구분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없음과 선 없음을 지정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입니다만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선택합니다. 15%라는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레이블 옵션 부분에서 지금은 값이 선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항목 이름은 선택을 하고 값 부분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값 대신에 토너, 에멀전, 크림 같은 유형 정보값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점점 이제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차트의 형태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와 경쟁사의 이 막대가 몇 %의 값인지 점유율 숫자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클릭합니다.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계열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각각의 계열에 숫자 값이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만 표시되는 위치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죠. 자사의 데이터 레이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에서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의 항목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B사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레이블 위치를 축에 가깝게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가운데에 구분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Y축 값은 필요가 없죠. 선택을 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세로 눈금선 부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잘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구분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서 간격 너비를 150%가 아니라 10%로 지정해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계열 간의 간격이 줄어들므로써 좀 더 보기 좋은 형태의 차트로 바뀌게 되죠. 이제 계열의 색상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오른쪽에 있는 서식 탭을 선택을 하고 도형 스타일 그룹 중에서 도형 채우기 파란색을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B사 계열을 선택하고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회색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사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검정색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죠. 자사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서식 탭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차트의 제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차트의 제목으로 사용할 셀, 이 경우에는 A1셀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의 제목이 셀 내용과 연계가 됨으로써 차트의 제목을 바꾸고자 한다면 셀로 가서 내용을 바꿔준 다음 엔터키만 눌러주면 차트의 제목도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다면 기본 차트 형태보다는 한결 알아보기가 편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쟁사와 비교할 수 있는 좌우 비교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데이터와 차트의 관계는 물체와 그림자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의 모양을 바꾸려면 물체의 모양을 바꿔야 하듯이 적당한 차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데이터 형태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기본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로막대형 차트를 만들게 되면 항목 배치가 원본 데이터와는 반대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차트의 항목을 거꾸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비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외에도 차트의 서식을 조정하는 다양한 스킬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고자 하는 차트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